특종세상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제보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개그맨 황기수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 제보자가 개그맨 황기순 씨? 그가 특종세상엔 무슨 일로 찾은 걸까요? 첫사랑도 아니고요. 돈을 제가 꿔준 사람도 아니고 너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오랫동안 그리워한 사람이라. 이현주라고요. 아하, 1987년 한 방송사에서 열린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던 개그맨 이현주 씨. 황기순의 파트너이자 척세 부인이란 캐릭터로 각종 CF를 섭렵하며 큰 인기를 누렸었죠. 그런데 활동 중 돌연 자취를 감춘 그녀. 수소문 끝에 그녀가 강원도 양양에서 지낸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N 현장을 보고 특종대상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개그맨 이현주 씨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알죠. 양양인 쪽에 계시다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 누가 봤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공단지 그쪽에서 어떤 엄마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사라진 그녀가 농공단지에 있다뇨? 무슨 일일까? 궁금증을 안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과연 이곳에 그녀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 중에 네. 이현주 씨라고 계세요? 아, 있죠. 아, 그러세요? 그분 찾아왔습니까? 드디어 찾은 걸까? 과연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어떻게 오셨어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이현주 씨 맞으시죠? 예. 아니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근데 얼굴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아유, 저 취해가지고.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예전의 얼굴. 개그맨 이현주 씨가 확실하군요. 1987년 데뷔와 동시에 각종 상을 휩쓸며 청춘행진곡,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맹활약했었는데요. 옛날에 뭐 짱구 엄마, 참깨부인 이런 거 하면서 괜찮은 여자야 뭐 이런 거 막 유행시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좀 창피하게 지금은 방송이 아니고 그냥 저 지금 진짜 일하러 온 거거든요. 특유의 빠른 말투로 촉새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독보적인 캐릭터를 과시했던 그녀. 소위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던 그녀가 무슨 일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게 된 걸까요? 그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 지금 만나봅니다. 과거 최고의 개그맨들과 함께 무대에 섰던 촉새 이현주. 대중에게서 사라진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콩나물을 세척하는 일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는 그녀. 이젠 사람들을 웃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이 익숙하답니다. 팔은 좀 약간 아파요. 무게가 250kg 정도 되는 걸 이제 다 씻어야 되거든요. 식품 공장인 만큼 청결은 필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동화됐지만 분량은 없는지 꼼꼼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 하루 반나절 쉬지 않고 꼬박 일해야 물량을 맞출 수 있다는데요. 그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한 걸까요?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신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예, 여기 저 사장님이 또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요. 가끔 제가 이제 좀 일이 없을 때 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저를 짧은 기간이지만 고용해 주셔서 알바로 조금 우리 집 경제에 좀 보태고 있습니다. 예. 생계 유지를 위해 지인에게 부탁해서 얻은 일자리.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답니다. 평소 각별한 사이로 지낸다는 공장 사장님. 처음엔 연예인이라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야무진 일솜씨에 반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연예인은 또까지 했는데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소탈하더라고요. 그저 뭐 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거리낌도 없고 저희들은 처음에 좀 궁금해서 야 이런 일을 다 하냐 같이 하면서 좀 그랬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유명 개그맨이었기에 화려한 삶을 살 거라 믿었던 이현주.
하지만 그녀는 방송을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았어.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퇴근 시간. 지쳤을 법도 한데 여전히 목소리엔 힘이 넘칩니다. 내일을 위해서 뒷정리까지 꼼꼼하게 마치고 가볼게요. 요. 계세요.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된 일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데요. 촉망받는 개그맨으로 데뷔와 동시에 대단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현주. 하지만 전성기의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고된 공장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어려울 때 좀 부탁을 드리면 꼭 짧은 기간이지만 고용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은 뭐 사실 일구하기도 쉽진 않나 보네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좀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인분이 아무래도 그 부탁하기도 수월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이현주 씨. 차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횟집.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저녁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빨리 바쁘시지?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부터 동여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 물이 좋습니다. 광어 소자. 광어 소자? 광어 소자? 왜 또 소자를 드셔? 대자를 드시지. 대자 같은 소자. 대자 같은 소자로? 소자 같은 대자가 아니라요? 그건 뭐 아니구나. 여기 장사 막았어요. 알겠어요. 광어 소자로? 저기 광어 소자인데 대자 같은 소자를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데리고 와. 이모, 영어, 잉글리시? 오케이. 땡큐. 네. 식사로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여기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여기 횟집 사장님 언니 이모이신데 저 양양 올 때마다 콜 청하시면 제가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낮엔 콩나물 공장에서 저녁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는 이현주. 새우. 여기서 일한 지도 어느새 10년. 주문이면 주문, 서빙이면 서빙.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베테랑 직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얼굴에 많이 보긴 어떤 이건 저요? 인재 할아버지네. 저 옛날에 왕년에 괜찮은 여자야. 개그맨 이현주, 인기 절정 개그맨 이현주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얼굴 좀 이거. 많이 뭐 얼굴이 뚱뚱해졌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에 그래도 뭐 있는데 잘. 아유, 오래간만에 보니 진짜 반가우시네. 옛날 얼굴도 그냥 그대로 좀 알아볼 수 있게끔 남아있고, 그 뭐 개그맨 그 이미지도 그대로 있으시네. 오이김치집에. 종종 그녀를 알아보는 손님 덕에 가게 분위기 물론 사장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말 잘하고 웃기기도 하고 한마디에 또 말 솜씨가 있어요. 매출의 다크호스라고 하니 사장님 입장에선 이만한 직원이 없겠네요. 하지만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모습도 많이 변했고 대중에게 잊혀져 버린 그녀. 하지만 활동 당시 그녀는 큰 인기를 누렸었죠. 방송에 CF의 행사까지 섭렵하며 그야말로 현금을 쓸어 담을 정도로 인기 절정이었다는데요. 당시 인기 개그맨이었던 이경실을 제치고 대상까지 받으며 국민 개그맨 반열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CF는 한 20편 정도 찍었는데 진짜 돈을 갈구리로 긁어 모은다는 표현이 진짜 집에 그 당시에는 별로 그 당시에 그거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은행에나 뭐 지금 있죠. 돈 세는 기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착 하는 거 은행에서 왜 개수하는 기계. 얼마나 그냥 현금을 많이 모았는지 30년 전에 그 당시에도 몇십억 정도면은 많이 버는 거죠. 보통 그냥 행사 한 번 때문에 뭐 몇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22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하면서 남보다 일찍 성공의 맛을 본 이현주. 하지만 몸은 고단할지언정 과거 화려한 삶보다 지금 이 순간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놀라중에 손님이 많을 때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있어도 현실에 만족하며 충실히 살고 있다는 이현주. 자취를 감춘 지난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 수고했어요. 또 와, 주말에. 알겠어. 건강하셔. 에이, 갈게요. 예.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이현주. 그런데 아이고. 집이라고 하기엔 온기 하나 없이 휑한 방. 설마 여기가 집은 아니겠죠? 어느덧 시간은 밤 10시. 잠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살림살이라고 하기엔 단촐한 물건들. 또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한 옷가지와 화장품뿐인데요. 여기 아시는 분이 또 여기 배려해 주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와서 쉬라고. 예. 공짜로. 아, 그리고 예, 도와주시는 공짜로.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예, 어떻게 저 인복이 많아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네요. 예. 생활고를 겪으면서 시작한 단기 아르바이트. 숙박비를 쓰기에 빠듯한 벌이에 교회 지인의 도움으로 양양에서 일하는 일주일 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됐다는데요. 전성기 시절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렸던 이현주. 그는 왜 돌연 대중에게서 사라진 걸까요? 1993년도에 대전에서 친구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던 선상에서 그러니까 저희 차가 앞차를 받고 앞차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4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던 생각이 나요, 얼핏. 그래서 이제 그 부딪힌 머리가 뇌에도 압력이 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문제가 됐던 거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전성기를 누린 이현주. 하지만 28 나이에 4중 추돌 사고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원래 이제 그 아프지 말라고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마취가 풀리기 전에 대본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 뭐 누가 이제 뭐 과자 하나를 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씹었어요. 그 연습하면서 대사. 그냥 뭐 피가 갑자기 막 이렇게 대본 위로 떨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제 혀 살점 덩어리였던 거예요. 네. 혀를 씹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 입담 좋은 촉새로 유명했던 그녀에게 혀절단 사고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한청환각 같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생각을 잡아타고 어떤 이상한 소리들이 저를 괴롭히니까 정말 세상에 고치려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지만 돈은 돈대로 많이 번 거 다 없애고 제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이어 발생한 2번의 사고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이현주. 혀절단 사고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으며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방송 활동을 접고 1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개그맨인데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제 인생의 끝이 나는구나. 그런 어떤 암담한 심정에서 그냥 차라리 간간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차라리 그냥 약 먹고 이 세상을 그냥 잠자듯이 조용히 사라지면 이런 고통도 없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개그맨으로 생명이 끝나버린 순간 삶의 의지도 놓고 싶었다는 이현주. 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발음 교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요. 방송 복귀를 꿈꾸며 견뎌내야 했던 힘든 시간들. 힘든 시간을 이겨낸 만큼 그녀 또한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숙소를 떠나는 이현주. 오늘은 양양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날이라네요.
교통사고 이후 한동안 운전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이젠 다 극복해냈다는 이현주. 2시간여 달린 끝에 도착한 인천의 한 빌라. 아, 예,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마이 집구석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6년째 살고 있다는 인천집. 곳곳엔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고 오래된 빌라. 여느 살림집처럼 작은 부엌엔 세간들이 빼곡합니다. 근데 이건 트로피 아니에요? 예. 게좀 특이하네요. 뭐예요? 이거요. 문 괴놓은 거잖아. 문이 닫히니까. 근데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개그맨 콘테스트 제가 MBC TV가 주관한 제1회 전국 개그맨 콘테스트 대상 출신인데 그때 받은 트로피거든요. 전에는 여기 10돈짜리 순금이 박혀 있는데 제가 삶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거를 띄어서 팔아먹었거든요. 전당포에. 아 진짜요? 진짜 예. 금이 있었어요? 금이 있었어요. 예. 얼마나 되는 양이었어요? 10돈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컸었는데 개그맨 이현주를 기억하는 유일한 흔적인 트로피가 문바지라뇨. 아이고 이거 너무 서운한데요. 아우 두야. 감독님 여기 좀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왜 자기가 잔 이부자리를 안 개냐고요. 아 여기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저요? 네. 아, 저 독신인 줄 아셨구나. 아 결혼하셨나요? 결혼을 50살 때 했거든요. 아. 예, 초혼입니다.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야. 나 어쩌면 좋냐. 50세에 결혼한 남편과 살고 있다는 이현주. 집안을 어지럽힌 사람도 남편인 듯한데요. 집에 오자마자 또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주부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일찍 왔네 오늘은? 양양 잘 갔다 왔어? 어휴, 또 안 물어보던 안부도 물어보고 그래. 물어봐야지. 어휴, 물어봐야지. 일주일 만에 재회한 남편.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소상훈 씨입니다. 입을 봐봐. 내가 갠 거. 있네. 아이고, 잘했네. 뭐 칭찬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캠핑 지금 무슨 뭐 내가 뭐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쟁여놓고 그냥 뭐 안 보던 가스통도 보이고 뭐야 저거 빨간 통은. 다른 데 다 그렇게 살아. 누나 잘 만난 줄 알아. 머리 다 빠진 것 봐, 머리.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친정자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네. 아이고 머리가 뭐 원래 빠졌지 뭐 요때로 안 빠졌다. 안 빠지잖아. 그 이거는 결혼 훨씬 전에 뭐 20대인데 무슨 그때는 뭐 이때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그때부터 빠졌네. 빠졌네. 그때 이미 빠졌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6년 전 운명처럼 찾아온 7살 연하 남편. 힘든 시간을 이겨냈지만 늘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있었던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준 남편의 매력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싸우면서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엄청 싸웠죠. 막 집도 막 갑자기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놀이터에도 놀다가 다시 밤늦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참을 것도 참고 신랑도 또 아예 또 싸움 될 것도 참고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연상이신데 좀 포근함이 있었어요. 포근하게 동생에게 다독거리듯이 대해주는 게 너무나 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상상도 못했던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알려준 남편. 남편이 있기에 지금의 이현주가 있을 수 있었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까지 이해해준 남편에게 항상 고맙다는 이현주. 고춧가루 있으면. 고춧가루? 티격태격하며 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조금만 넣어야 돼. 매워. 엄청 매워. 좀만 넣어. 그 태양초가 엄청. 폭풍 잔소리를 하면서도 살뜰히 남편을 챙기는 걸 보니 누가 뭐래도 부부는 한편인가 봅니다. 아, 오늘 월화일 했고 내일은 일 있어? 내일은 음양. 일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직 기약이 없네. 그래? 하기사
이것도 아직은 좀 코로나 여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음향도 작업을 또 벌리기가 그런가 보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부부도 요즘 생활비 걱정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럼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소망을 가져야지. 아이, 그나저나 아기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6년 동안 소식이 없대요? 아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예, 나이는 있지만 뭐 우리나라 최고령 그 출산 노산이 57세가 기록이고 현재 아직은 뭐 전 그거에 비해는 좀 애기니까 예 소망이 있고 예 그렇다면 기적이죠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애를 너무나 이뻐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평생의 소망입니다. 제가 오늘 밤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요.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노력해 예. 보겠습니다. 예, 생각과 더불어 왜냐면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행해야지. 명심하세요. 네. 맨날 피곤하다고 해. 알겠습니다. 예. 지난 힘든 상황도 이겨냈듯이 부부가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겠죠. 다음 날 이거 재료하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현주. 요 시간 되면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어디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챙겼어요. 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짐을 한가득 들고 가는 건지. 설마 또 아르바이트 가는 건 아니겠죠? 도착한 곳은 집 근처의 한 빌라. 원조 촉새답게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사는 여자 이현주.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어라? 비밀번호까지 척척 누르는 게 수상합니다. 저 왔어요. 이현주를 익숙하게 반기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난 또 신발 돌려놓는 게 내 취미. 네, 여기요. 짜자잔. 우리 친정 아버지 같이 다스한 시아버님 댁입니다. 뭐요? 예, 아, 시어머님이세요? 시아버님요. 예, 근데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무 예. 사랑이 많고 친근하게. 며느리가 자주 오나 봐요? 아 자주 온 거라고 계속 한 주에면 100번씩 와요. 아버지한테 반찬해서 날리라고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날리고. 아버지 이거 저기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시아버님 댁. 시간 날 때면 틈틈이 들러서 시아버님의 안부를 챙긴다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보는 이현주. 이 나물 오래된 거 버릴게요 아버지. 오래됐어. 이거. 그 전에 해놓고 가신 거예요? 예, 제가 한 주간 양양 다녀와가지고요. 오래된 건 버려야 돼. 2년 전 암투병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댁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는데요. 주말엔 꼭 직접 요리해서 시아버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이현주. 그런데 그릇이 왜 3개예요? 시수 오세요. 아이고 맛이나 있을란가 모르겠어. 아버지 안. 시아주버님? 이거 나는 아버지 매운 걸 다 못 먹잖아. 있는 거.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결혼 안 한 총각 시아주버님이랍니다. 예. 7살 연하의 남편 덕에 나이는 어린 손윗 형님을 둔 이현주. 하하, 이거 묘하게 어려운 사이 아닌가요? 막내 며느리지만 맏며느리처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이현주.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세심하게 시아버지를 챙기려 노력한답니다. 맞았대요. 맛 좋아요. 아니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 입에는 맛이 좋아요. 아니, 아버지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 맛있다 그러면 안 믿으죠. 언니에 비하면 개발에 피어요. 자, 과일 좀 준비해.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요. 맞아. 그 맛을 못 따라갈까봐. 시아버지부터 시아주버님까지 며느리 사랑이 넘치는 시댁 식구들. 행여나 며느리 마음 상할라 밥도 매번 썩썩. 처음 볼 때 아는 사람이니까 연예인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기 연예인 치고는 너무 가족 같고 너무 막 이게 분수야 분수. 누나 같아요, 누나. 진짜 친누나 같이.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죠. 에이 뭐 정말.
과거 힘들었던 시간, 가족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현주. 그만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그녀에겐 소중하답니다. 아이고 국수도 막 계속 그냥 끓고 내장 안에 끓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데이트나 나가시자. 운동이나 하러 가시자. 만보 걸어야 돼. 7km 걸어야 돼. 지금 그렇지. 오늘 뭐야 몇 운동도 할 겸 시아버지와 종종 산책을 한다는 이현주. 유독 시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는 듯한데요. 밖에 나갈 때면 꼭 팔짱을 낀다는 두 사람. 부녀지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사실 뭐 운동 팔 운동하는 거야. 팔을 이거 어떻게 둘 오면 진짜 나보다 건강하시다. 셋. 오랜만에 팔힘 자랑하는 시아버지. 자신의 몸무게도 거뜬히 들어 올리는데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빠와 딸처럼 지내는 두 사람. 아이고 내가 조금 올려줄게. 네가 들어 올려봐. 네. 잠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버텨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넘어서 각별하게 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솔직히 친정아버지한테 많이 불효를 했거든요. 뭐 같이 산 날도 없었고 또 연예인으로 바빴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미워했던 이현주.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개그맨 데뷔 후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다는데요. 아버지를 굉장히 본의 아니게 미워했죠. 너무 싫었으니까. 그러니까 야단치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또 엄마를 평생 고생시켰다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 수 있을까,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찰나에 개그맨이 된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22살의 어린 나이에 개그맨으로 성공은 했지만 부모에겐 지울 수 없는 큰 불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이 넘어가서 이제 거리에 내학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방송국에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근데 왜 찾아왔냐고. 나는 이 집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근데 이제 안 가시고 이제 당장 이제 손 벌릴 때는 저밖에 없으니까 안 가시고 한참 방송국 정문에서 앉아 계셨는데 저는 가신 줄 알고 그냥 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제 일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경비 아저씨가 부모님 밖에서 기다리시면 한 번만 더 좀 저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그냥 바빠서 못 나간다고 제발 그냥 가시라고 대신 이제 그렇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했던 게 지금 제일 후회가 되고 너무 죄송하죠. 예. 각종 사고 이후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유일하게 받아준 건 역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갚을 시간도 없이 아버지는 암투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데요. 지금도 진짜 솔직히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아버님 비슷한 이게 덩치나 아버님 비슷한 이렇게 실루엣을 보면 정말 진짜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시는 고기 한번, 횡성 한우 한번 사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진짜 아버지 보고 싶어요. 너무 죄송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부모의 내리사랑. 어쩌면 그래서 더 애틋한 사랑이 아닐까요? 아이고, 아빠 들어왔어요. 너무 오랜만이시네. 아버지, 우리 잘생긴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살아생전 아버지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이 없어 한이 된다는 이현주. 하고 계시죠?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죄송해요. 아유, 주책이. 첫째 딸로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에게 더 죄송하다는데. 같이 살았던 지냈던 나날들이 별로 없어요. 아프고 나서 근 7, 8년 만에 집에 들어가서 결국
병든 자식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서야 고맙고 죄송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신 분 다 결혼. 왜 그땐 미처 몰랐는지 그저 지난 세월을 탓하게만 됩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다짐하는 이현주. 제 친정 아버지한테 못한 것도 시아버님한테도 더 잘하고 제 가정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데 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부재중에 느끼는 그런 후회들이니까 진짜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가족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현주. 지난 후회는 잊고 앞으로 가족과 행복한 날만 가득하겠지요. 특별한 외출에 나선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분은 개그맨 황기순 씨인데요. 촉새 이현주와 환상의 짝꿍으로 각종 예능 프로와 CF를 찍었던 두 사람. 자기는 호수 같아. 그럼 오빠가 이렇게 뒤집어 까면서 두 사람도 참 오랜만이랍니다. 오빠 요즘에 바빠요. 뭐 아침 방송 하시는 거 뭐 자주 보고 행사 저녁 방송 방송도 해? 저녁 방송도 해. 혼자 독식하지 말고 나 텔레비 거의 안 하잖아. 뭐 방송 다시 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은 항상 보면 아 내가 저거 하면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약간 욕망, 소망. 건강이 회복되면서 다시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현주. 이게 좀 되니까 나는 뭐 본인이 그렇게만 관리해서 도전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이제 혀도 이제 다 났고 앞으로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신다면은 예 열심히 웃기는데 이 한 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불러주세요. 조만간 촉새 이현주를 TV에서 다시 볼 날이 오겠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서 희망의 한 줄기를 찾듯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처럼 인생이라는 파도를 통해 더 단단해진 이현주. 그녀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공원에 나타나는 유명인이 있다. 시천 나로를 찾아주신 우리 음악이란 게 아마 이 세상에 없었으면 굉장히 삭막하고 시시에 가서 그 박수를 청해주시면 예.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버스킹 공연장. 열창을 선보이는 가수들에 비해 객석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관객도 몇 안 되는데 반응마저 썰렁한 상황.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아가씨. 때마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진행자. 그런데 어째 낯이 익습니다. 괜찮은 여자야.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저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MBC 대상 출신의 개그맨 이현주고요. 1987년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해 이경실, 박미성과 함께 80년대 개그계를 이끌었던 촉새 이현주. 당대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황기순과 부부 역할을 맡으며 CF도 참 많이 찍었는데요. 하지만 인기 최절정일 때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녀. 알고 보니까 제가 제 혀를 씹은 거예요. 해외 뉴스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발음이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개그맨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로 중독이 돼 갔고요. 연이은 악재로 연예계를 떠난 뒤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왔다는 그녀.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삶이라지만 전 국민이 다 알던 개그맨이 이름 없는 버스킹 무대 MC를 보고 있을 줄 그 누가 상상했을까?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옛날에 제가 경기 민호를 한 10년간 했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가슴 다른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넘치는 끼만큼은 여전한 그녀. 특유의 가랑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 시절 그 모습이 절로 떠오릅니다. 땡큐.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아, 감사합니다. 제 골수 편이 또 오셔서. 편안하게 잘 웃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웃겨드릴게요 이제. 가끔. 그동안 그냥 안 불러주시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이런 데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또 공연하고 그러면 또 요걸 계기로 잘 불러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감에 이렇게 또 공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이현주. 이제는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랍니다. 고단했던 인생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네, 선배 집이에요? 아, 예. 늦춰야지만. 예. 화려했던 과거는 찾아보기 힘든 소박한 공간. 이곳이 그녀의 보금자리입니다. 엄마, 아이고, 괜찮아? 어때? 안 좋아?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아프셔? 아유. 어때? 심장 그거 막 그냥 답답한 건 어때? 그건 괜찮은데 어리러. 어머니 예. 같이 지내세요? 예. 원래는 따로 살다가요. 어머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좀 있으면 90대 그러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편찮으시니까 어지러워. 구순을 앞둔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는 이현주. 흰이 단호박죽이고 이건 엄마 김치 국물만 먹는다니까. 예. 조심해. 맛 어때? 괜찮아? 너무 달다. 너무 달아? 근데 설탕 별로 안 넣는데 호박 자체가 좀 달 것도 있고 이거 한 반 이상은 잡숴. 이게 그래도 호박은 철분도 많고. 그만 먹을게. 왜 좀 더 잡숴? 아휴, 시간 끓여놨는데 반도 못 잡섰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건만 가진 노력에도 어머니의 식사량은 점점 줄어들기만 하는데 기력을 잃어가는 엄마를 볼 때면은 마음이 아려온다는 딸 이현주. 아니 근데 왜 추운데 맨발 바람에 있어? 여기다가 양말을 신어야지. 아니면은 실내화를 갖다가 신든지. 이거 이 발톱 좀 봐라. 이게 무슨 표현이 그랬는데 왜 고양이 발톱 같냐 엄마. 아이고. 이거 다 나이 탓이야 나이 탓. 그러긴 하는데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진짜 내 매니저 하면서 돌아다녔던 엄마가 아휴 그냥 전혀 딴 사람. 이게 뭐야 세상에. 아이고.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하시다고요? 네, 엄마가요. 전에 이제 전국 돌아다닐 때 내가 꼭 쫓아다녔어. 개그맨 엄마. 이거 어이구 이거 세상에 먼지가 또 이렇게 때 쓰지도 않고. 이거 뭔지 기억나? 대상 받은 거 아니야? 그래. MBC 그때 대상 탄 거. 내가 대상이고 경실이가 이경실이가 금상이었잖아. 기분이 좋았지. 우리 딸이 최고구나 그러고. 괜찮은 여자야. 1987년 한 방송사의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현주. 동기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냈죠. 말 많은 촉새 캐릭터의 연기로 인기를 얻었고 수많은 CF까지 찍으며 전성기를 구가했죠. 한 10억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10억이면 지금 한 3, 40억 되지 않을까요? 지방 같은 데는 개런티가 무슨 한 번 부르면 1,500만 원. 부르는 게 몸값이었을 정도로 잘 나가던 88년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 약 잡숴야지.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못 살아 이게 심장약이고. 그거 먹으면 좀 편하네. 아이고 참. 이제는 반대로 어머니의 매니저가 됐다는 이현주. 심근경색으로 2번의 스텐트 시술을 받은 어머니. 하지만 올해에만 3번 호흡곤란으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을 찾았다는데요. 아빠 돌아가신 곳에 엄마가 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왔다가 폐에 물이 좀 많이 찼대요. 수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어머니. 이제 정말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좋은 건데. 지금 천천히 하나씩. 자, 잡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와의 외출. 다리.
틈만 나면 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떠난다는 이현주. 그래도 엄마 나오니까 좋지?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 답답한 거보다 이렇게 나와서.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라도 더 어머니의 눈에 담아드리고 싶다는데요. 저거 봐. 저거 봐. 고기 빼. 엄마 여기 온치니까 어때? 너무 공기 좋고 오늘 근데 물이 많이 차서 근데 엄마 그냥 만조가 아니라 꽉 찬 만조예요. 왜냐면 계단이나 이렇게 이렇게 만져가 돼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많이 못 봤어 10년 동안. 엄마 이게 건강해야지 이런 데도 좀 자주 오고 그러지. 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니까. 오래 살아 김정숙 여사님.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팥뿌리는 벌써 됐어. 할 수만 있다면 쏜살같이 저물어가는 어머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붙들어 놓고 싶은 심정이죠. 반갑습니다. 어서 고생했네. 어머니는 어떠시고? 아이고. 어머니 몸은 어떠셔요? 식사는? 식사는 아까 했었는데. 아이고 많이 드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힘내셔서 고기 드셔야 되는데 고기도 못 드시고. 그래도 어머니는 머리가 저보다 많으세요? 아이고 어머니 좀 누워 쉬세요. 여기 식사들. 어머니 누워 좀 쉬세요. 연예계를 떠난 3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바로 10년 전 결혼을 한 거죠.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건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고마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섞었어. 요때만 해도 지금 굉장히 머리숱도 많고 날씬하고 이건 총각된가 보다. 몇 살이에요? 혼자 살 때지 혼자 살 혼자 때. 살 때.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요거는 40대. 40대 40대. 그러니까 43살에 결혼했고 내가 50살에 결혼했으니까. 이때가 그때 결혼하기 바로 전. 그때도 머리는 좀 있었어. 지금같이. 많았지. 몇 살 차이라고 하시죠? 제가 한참 누나입니다. 남들이 보면 세 분. 초등학교 입학할 때 태어난 거죠. 그렇게 치자면은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교회 행사에서 음향 감독인 남편을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에 꼴이 난 이현주. 노처녀 딸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한 건 역시 어머니였죠. 오늘 일 뭐 했어? 나? 응. 노동? 자제분발. 이게 참 좀 빠듯하다. 이렇게 생활이 뭔가 이렇게 생활이 또 그때처럼 또 뭐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 속만 터져. 속만 터져. 우리는 어디 가서 마셔야지. 손 벌릴 데도 없고 아유 걱정이야. 근데 연말에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는 분발하자고. 하여튼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거의 매일 행사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는데요. 5년 전서부터 일이 거의 싹 끊기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 버스킹은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좀 다른 사람에게도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으로도. 근데 버스킹은 뭐 거의 수입이 안 되더라. 병원비에 약값에 돈 들어갈 곳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는 부부. 하지만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병원비가 무슨 문제일까?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어머니가 가장 큰 걱정이죠. 이런 거만 좀 빼고 살아. 그거 뭐 진짜 금이야? 내 갈 때 너 주고 갈게. 어디를 갈 때? 하늘날. 지금 죽는다는 얘기 좀 그만해. 발 씻을까? 근데 니벌 두고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엄마도 엄청 뚱뚱했었고 건강했었는데 힘이 좋았는데 옛날에 나 누워서 2년간 그렇게 아팠을 때 엄마가 맨날 이렇게 닦아주고 세수시켜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지금은 내가 엄마를 시켜주고 있네. 그냥 문도 잠궈 놓고 문 열어달래도 안 열어주고 피부색도 까마잡잡한 게 안 좋더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모녀. 과거 이현주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개그맨 하면서 잘 나갔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뇌를 좀 다치고. 1993년 개그맨으로 한창 활동하던 그 시절 사중 추돌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히며 뇌압에 문제가 생긴 이현주. 그런데 사고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죠. 이제 치과 치료를 받고 이제 마취가 풀리기 전에 원래 이게 마취 풀리기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게 라디오 녹음 스케줄이 있어서 갑자기 누가 이제 그 과자 하나를 주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씹었는데 뭔가 약간 질컹하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게 제 혀를 씹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마취가 덜 풀린 혀를 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제가 7반을 꼬맸어요. 해외 뉴스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발음이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개그맨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생명이고 말이 생명인 게 개그맨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진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더 그냥 괴로우니까 잊으려고 술도 더 마시고 그냥 완전 은둔형 그런 집에서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 우울증에 이제 극단으로 달렸던 거죠. 그 집이 와서도 지방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 막. 애가 새카맣게 이 피부색도 변하고 우여곡절이라는 건 뭐 말할 수도 없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결국 이현주는 그렇게 연예계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후 딸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했다는 어머니. 자다가도 그냥 막 열난다고 막 그러니까. 빨아야 되겠는데? 네. 빨아야지. 바닥에.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나오시면. 어머니, 피해 좀 오세요, 어머니. 네, 잘 자요. 예, 어머니. 네. 알아줘갖고. 미안해요. 아유, 별 말씀. 아유. 오지 마. 아유, 자야지. 에휴. 엄마, 자다가 또 뭐 춥거나 덥거나 뭔 일 있으면 얘기해. 여기서 잘 테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오늘 처음 누워본다. 어머니가 있어 힘든 시기를 견뎌냈던 이현주. 이제는 아픈 어머니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는데요. 다음 날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난 남편. 주무셔. 밥 먹어야지. 가면서 먹게, 가면서? 그래, 아이고, 그래. 수고해. 어머니 잘 챙겨드리고. 알았어, 수고해. 남편이 지방으로 일을 떠나는 날이면 이현주의 하루도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느긋하게 쉴 시간도 없다는 요즘, 아침부터 집안에 있는 식재료를 한가득 챙기는 이현주.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엄마! 텔레비 보시고 편히 누워 계시고 뭔 일 있으면 전화하셔. 원조 촉새답게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이현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향한 곳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빌라. 아버님! 아유, 또. 아이고. 네, 저희 남편의 아버님, 시아버님입니다. 시아빠! 아이고. 6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시아버지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는 며느리 이현주. 어머니를 간병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시댁에 들려 살림을 챙긴다는데요. 이제는 요리도 곧잘하는 살림꾼이 다 됐지만 젊은 시절엔 요리하고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그러나 안팎으로 부모님을 챙기면서 솜씨가 절로 늘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가를 봐서 뜨거 조심해. 불었는데 뭐 정확히 말을 해주셔. 괜찮아? 진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광주분이라 우리 아버지 괜찮으시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며 서로의 부모를 제 부모처럼 여기며 살아가자 마음먹었다는 이현주.
자식된 도리이기도 하지만 부모 속개나 썩인 지난날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다는데요. 그렇지 자주는 아닌데 올 때마다 가끔 또 이제 락스 청소를 해야지 또 이 남자들만 사시니까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픈 친정어머니의 시아버지까지 두 집 살림을 책임지다 보니 없는 시간도 쪼개야 할 판. 락스보다 그러다 보니 시간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는 이현주. 빠듯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라는데요. 우리 선아,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가 옛날에 제 코디였거든요. 우리 홍세나 사장님께서 세나홍 이렇게 의류 그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짜잔. 최근 옷가게를 하는 지인과 함께 SNS를 통해 옷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이현주. 뭐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단 시작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버사이즈는 저한테 맞는다는 게 이런 중요한 거예요. 프리사이즈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게 수익이 좀 나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문의하시는 분은 많은데 아직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는 분들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보 단계입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홍보하는 단계입니다. 예. 급하게 일을 끝내고 또다시 어머니를 살피러 돌아온 집. 어지러운 거는? 그냥 어지러운 건 계속 어지러워? 계속 어지럽고. 열은? 지금 열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지럽다 그러지? 또 어지럽다 하니까 엄마 아이고 이렇게라도 세수 그렇게 안 차갑지? 내가 미지근 물라고 했어도 저번에도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다 내가 엄마를 위해서 손 넣고 자 옛날에는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그냥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과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만 같다는 이현주. 제가 아플 때 또 2년간은 또 엄마가 너무너무 저를 고치려고 전국에 있는 병원 뭐 용하는 데는 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돈 벌어가지고 뭐 무당집에 병원 그런 데로 다 돌아다니면서 돈 다 쓰고 그래가지고 그땐 아무것도 몰라서 인사불성이야. 어머니 많이 놀랐겠어요. 어머니. 뭐 놀러나 마나 뭐가 뭔지도 몰라. 혀절단 사고로 연예계를 떠난 후 원인 모를 비용이 시작됐다는데요. 이제 환각 매일매일 귀신 도깨비 이런 것들이 나 왜 이렇게 네가 힘들게 사냐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저를 산란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안 되고 진짜 엄마도 많이 고생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저를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리고 다녔지만은 좀 차도가 없고 정신병원에도 갔었어요. 왜냐면 우울증인데 갑자기 시작된 알 수 없는 환청과 환시.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에 정신병원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나아지는 건 없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해 다니던 어느 날 광주를 내려갔어. 저는 이제 고치려고. 근데 보니까 무슨 목사님이 발가락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데 얘를 2단 붙들어 놓고 이제 고쳤다는 뭐 그거를 세상 바깥에 내보내면 그 교회가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얘를 붙들고 내보내지도 하여튼 거기 가서 몇 시간 있다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순경을 불러다가 해결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이 화를 부른 것이었죠. 귀신이 많이 붙어 있다고 맨날 눈을 쑤시는 기도 그리고 막 때리는 그 안찰 기도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고 이제 구출된 거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낸 어머니. 어머니의 극진한 노력이 있었기에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암흑 같던 그 시절. 그 아픔을 털어놓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림이 오빠. 오빠. 사랑스러운 동기 오빠. 건강은 괜찮고. 괜찮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MBC 개그맨 콘테스트 제가 대상이거든요. 근데 오빠 동기야. 동상이야. 동상이야. 동상. 동상이야. 네, 동상. 늘 힘이 되어준 개그맨 동기 최홍님. 아니 방송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순간 사라졌잖아. 그 오빠. 오빠 듣기로는 막 귀신의 시였다. 맞아, 당신 오빠. 이 얘기만 들었지. 그래갖고 굿도 많이 하지 않았니? 굿? 그렇죠 오빠. 굿도 많이 하고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얘 갑자기 미쳤다고 난리치고 집안 한 채 다 날릴 정도고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오빠를 다시 만난 게 진짜 은혜다. 나는 이제 엄마가 늘 아픈 게 오빠 걱정이야. 있잖아. 네. 부모가 되면 자식이 늘 근심 걱정이야. 자식이 주는 행복도 있지만 늘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지. 세월이 흐르잖아? 자식들이 부모님 때문에 근심 걱정이야.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신 걸 행복하게 생각해. 오빠는 아휴 그래. 돌아가셨잖아. 아 그렇지. 가끔씩 내 소원이 뭔지 알아? 엄마 10분만 나랑 좀 만나자. 아이고 눈물 난다. 비 오는 날 엄마 나 우산 쓰고 엄마랑 같이 초등학교 걸을 때 그 길 걷자.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살아계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돌아가실 때까지는 잘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지금이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할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이현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보, 엄마가 몸이 안 좋은가 봐. 막 나 무서워갖고 눈 좀 떠봐. 응? 춥고 어지럽고 어지럽고 심장은 뭐 하여튼 답답해. 일어날 수 있겠어 엄마? 응? 차 좀 빼요 빨리. 급하니까 빨리 차 좀 빼요. 내가 잡을 수 있을게. 혹시나 또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열이 좀 있네. 응급실을 찾을 때면 늘 최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현주. 괜찮아 엄마? 이번에도 어머니는 고비를 잘 넘겨내실까? 10년 감사했다. 아이고 나 깜짝 놀랐어. 한병인 줄 알고 적어냈잖아. 자, 집어다. 앉아. 아이고 이제 좀 어떠세요 어머니? 이제 좀 나으세요? 주사 먹고 아이고 다행이야. 나는 또 저번에처럼 또 어떻게 또 되는 줄 알고 그냥 아이고 10년 감사해. 다행이야. 나는 또 엄마 막 저번에처럼 심장 통증 나고 막 그냥 막 어지럽고 막 근데 그냥 열 나고 그냥 수액 맞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어머니 피해 주세요 어머니. 당신도 좀 자. 그래. 아유 그래. 가. 괜찮지?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겨낸 어머니. 제가 아팠을 때 자기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엄마는 그런 착한 분이시거든요. 엄마의 정성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날 건강해지지 않았나. 좀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가 그냥 아프시니까 그런 게 마음이 저도 고통스럽죠. 예. 시간은 속절없이 빨리도 흘러갑니다. 파란만장하단 말로도 모자란 인생을 살아내느라 내 한 몸 돌보기도 힘들었던 지난날. 좀 앉았다 아빠. 잡아. 한숨 돌려 주변을 돌아보니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진 어머니가 보였죠. 컵라면 같은 거 먹어도 되겠다. 너무 공기가 좋다. 가끔 나오자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100세까지 그럼 살아봐. 100세까지? 응. 한번 도전해. 그래. 100세까지 살게. 다 그냥. 100세까지. 믿습니다. 100세까지. 100세까지 살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 쭉. 오케이. 네, 제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머니와 함께 노란 가을 단풍을 볼 수 있기를.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당신의 이름 어머니입니다.